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파행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예정됐던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가 의장 후보가 모두 사퇴하는 바람에 불발로 끝났습니다.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촉을 받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공석 사태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재선거가 후보로 나섰던 2명의 의원 모두 사퇴하면서 치러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울산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의 건은 후보자로 등록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사퇴하심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장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간 악화되는 갈등을 막고 의원 징계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막후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의정 간섭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 조정 능력 상실이라는 비아냥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시의회 국민의힘 홍성우 원내대표는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두 의장 후보의 사태가 잠시 숨고르기일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두 의장 후보 모두 재선거로 인한 당내 분열과 징계 등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뿐 의장 출마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쌈의 인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래 왔는데 연말이고 하니까 회기 중에 떠들고 분란을 일으켜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월달 가서 한번 보자. 의장 선거가 무산되자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은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는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오는 12월 5일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내년 1월쯤이면 의장 선출 관련 소송 1심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때문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의장 선거 없이 시의원들 간 암중 모색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시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을 향한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시당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어제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장 재선거 불발에 따른 의회 파행에 대해 울산 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울산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곧장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어제 논평을 내고 시의회 파행을 낳은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어제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645억 원 늘어난 5조 1,578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울산의 100년 미래를 여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629억 원 증가한 2조 2,94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공업지구 지정의 광역시 성격에 이어 제3회 도약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일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산업수도의 강점은 굳건히 하면서 문화, 관광, 체육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료, 교육, 복지를 강화해서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자세히 살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안과 추경 예산 예비 심사에 들어갑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울산시 수상 레저 활동 안전관리 조례안과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16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진혁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원전 사고 대피로에 대한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으며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HD현대가 중남미 페루와 함정 공동 생산에 이어 잠수함 공동 개발까지 방산 협력을 확대합니다. HD현대는 지난 16일 에이펙 2024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페루 국영 시마조 선수와 잠수함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페루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의 일환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6,04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 개발과 페루 조선 산업 발전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통합구역 조정안을 두고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자 통합구역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 재조정을 예고하면서 신정초 통합구역을 당초안보다 확대했습니다. 앞서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과밀학급을 이유로 도보로 5분 거리인 신종초가 아닌 이보다 멀리 떨어진 중앙초로 배정되자 집단 민원을 제기했으며 결국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통합구역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밀학급 해소 등 통합구역 배정 원칙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과밀화가 더 심해지거나 비슷한 민원이 잇따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던 날씨가 하루아침에 초겨울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를 나선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포근했던 가을 날씨가 끝나고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집니다. 얇은 옷차림에 익숙했던 시민들은 초겨울 추위에 적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서툽니다. 저번 주까지는 따뜻했죠. 따뜻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우니까. 나와가지고 추워서 다시 바꿔 입고 왔어요. 패딩 잠바로. 추위에 몸이 덜 적응된 이 시기에는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저체온증과 동상, 가렵거나 저린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침수병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도 한랭질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한파 속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저체온증의 증상은 신부 체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방한 도구들을 잘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저체온증과 동상에 더욱 취약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초겨울 날씨. 다가올 더 강한 추위를 대비해 시민의 개개인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랑제문화장학재단은 어제 2024년 랑제문화장학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랑제문화장학상 수상자는 김일수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원로와 권오룡 울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변중근 레인보우 클린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장학생으로는 경성대학교 4학년 오지은, 경희대학교 3학년 안소정, 효명고등학교 1학년 김인성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 원, 장학금은 각각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랑제문화장학재단은 주식회사 성전사 김철 대표이사가 2004년에 기금을 전액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며 시상식은 오는 26일 성안동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강당에서 있습니다. 북구청이 KTX 이음 북울산역 정차 유치를 위해 벌여온 범시민운동의 서명부를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10만 울산 북구 주민의 염원이 담긴 KTX 이음 북울산역 정차 유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은 KTX 이음 북울산역 정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북구 청곡동 일원 13,000여 세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달천 아이파크에서 천곡천간 도로가 사업 착공 1년 9개월 만에 준공돼 어제 오후 쇠부리교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 청곡동 일원 내부도로 미연결 구간인 폭 20m, 연장 0.2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된 도로는 준공식 행사 이후 쇠부리교 내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정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어제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정성 확보를 위해 150억 원을 들여 울산항 유지준설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은 태화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 일부 항로와 저반 구역에 퇴적물이 쌓여 선박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울산항 진입항로와 선회장, 울산 본항과 온산항 내 25개 부두 전면에 퇴적된 토사 약 62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특허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등 지식재산권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개인과 중소기업 등이 특허료와 등록료 등의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리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다음 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가 어제부터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이번 집단 행동은 총파업을 앞두고 집행하는 쟁의 행위의 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울산역에서도 열차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역에 있는 열차 시각 전광판에 주황색의 열차 지연 알림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에도 일부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18일부터 시작한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 영향으로 열차 지연이 잇따른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규를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12월 달에 파업을 앞두고 있어서 쟁의행위의 한 수단으로서 합법적인 준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요구사항은 크게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등입니다. 특히 올해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과 동해선, 중부 내륙선 등 9개 노선에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행동을 태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에선 열차 지연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총파업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한 7분에서 8분 정도 지연됐어요. 12월 초에도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총파업되고 해서 늦어지거나 하면 취소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이 있는데 약속한 시간에 못 따라갈까 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정말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될 것도 같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까지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고 다음 주부터 지구별 야간 총회를 거칩니다. 전국 철도노조는 다음 달 초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중 10% 이상이 유전자 동일성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 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 150건을 대상으로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0.7%인 16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불일치로 확인된 쇠고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어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 지역 기업들이 재단의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대중소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늘리고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화재와 구조, 구급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울산 소방본부 소속 김정우, 서원경, 김유희 등 3명의 소방공무원이 어제자로 1계급 특별 승진했습니다. 김정우 소방관은 지난 2022년 남구 매암동 효성 TNC 화재에서, 서원경 소방관은 지난 2020년 사만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의 공으로 각각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별 승진됐습니다. 또 김유희 소방관은 중증 응급환자 처치 등으로 하트세이브 등 6회 수상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1계급 특별 승진했습니다. 울주군이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선바위 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울주군민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캠페인에서 국산 목재 이용을 독려하고 그로 인한 탄소 중립 효과 등을 홍보하는 유인물도 배부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온열 깔개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중구청에 전달된 온열 깔개는 272장으로 중구청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272가구에 한 장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